어차피 다 전세니까 내 돈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남 씨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라기보다 노후 대비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던 것이죠. 그 말은 사실이었고 동시에 덧이었죠. 1964년생 남병훈 씨는 충남 천안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였습니다. 17살에 목재소에 취직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평생을 손으로 벌고 손으로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원목 선반을 자르고 벽에 몰딩을 다는 작업이 그의 일상이었죠. 현장에서 들리는 못질 소리, 톱밥 냄새가 익숙했고 그 어떤 사무실보다 편했습니다. 말이 적은 성격에 눈에 띄진 않았지만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 사이에선 말없는 장인으로 불렸고 업계에선 천안목수하면 떠오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손끝에서 시작된 정직한 노동이 그의 명함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고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일찍 사회에 나와야 했습니다. 손재주 하나 믿고 가구 수리를 하다 인테리어 공사로 영역을 넓혔고 30대엔 천안 구도심에 10평 남짓한 작은 작업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이 그의 인생 2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엔 시공, 오후엔 납품, 밤엔 설계도면을 펴고 연필을 굴리는 삶. 단순하고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히 쌓아올리는 삶이 있었습니다. 많이는 못 벌어도 지켜낼 건 지키자. 그게 남 씨의 철칙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목공을 직접 하는 사람은 줄고 기성품과 조립식 가구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판넬 인테리어가 보편화되고 DIY 자재가 대형마트에 깔렸습니다. 공사 현장에선 손보다 기계가 앞섰고 감보다 수치가 중요해졌죠. 2020년 코로나19는 결정타였습니다. 공사 자체가 끊기고 집안을 들락날락하는 외부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작업장은 3개월째 개점 휴업이었고 적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노후가 없겠다는 위기감이 그를 덮쳤죠. 그때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아직도 일만 해? 요즘엔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대세야. 의정부역 근처 신축 주상복합.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데다 전세 세입자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투자금이 적다는 말에 남 씨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이라 실투자금은 고작 2,8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고 경기도도 이제 오를 때 됐지. 그는 며칠 고민하다가 직접 의정부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는 깔끔했고 입지 설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호선 의정부역이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경전철 의정부 중앙역도 5분 거리였습니다. 인근엔 시청과 법원, 경찰서 등 관공서도 모여 있고 병원과 마트, 학원가까지 가까웠습니다. 실거주 수요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우주마루 6차라는 이름의 그 아파트는 16평짜리 주상복합이었고 복도형 구조였지만 내부는 효율적이었습니다. 남 씨는 고민 끝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실거주는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보유용 매입이었죠. 퇴직금 대신 들고 가는 자산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전세금 2억 3천에 본인이 투입한 돈은 3천만 원. 목수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 씨는 이건 투기가 아니라 저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사는 것도 아니니 큰 부담도 없을 거라 여겼죠. 해가 바뀌며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는 말 그대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준금리가 오르며 전세 세입자는 빠지지 않고 신규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죠. 문의 전화는 뚝 끊겼고 공인중개사는 요즘엔 다들 기다려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남 씨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 하면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게 아니었을지도라는 불안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자금 사정은 곧장 악화됐습니다. 대출 원리금은 달마다 빠져나갔고 건강보험료는 연체되었으며
시에서 보낸 재산 세고지서는 그대로 책상 서랍에 들어갔습니다. 마감일이 지난 봉투가 쌓여갈수록 남 씨는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그러다 2022년 어느 날 집에 압류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찍힌 체납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건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 씨는 끝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세입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 아파트는 남 씨의 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기관은 법적으로 남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고 그 수단이 바로 경매였습니다. 남 씨 입장에선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1월 몇 번의 유찰 끝에 아파트는 약 1억 8,2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이었고 그나마도 보증기관의 채권이 먼저 배당됐습니다. 남 씨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경매 종국 1 등기부에서 남 씨의 이름은 말소되었고 임차권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허망했던 건 자신이 직접 땀 흘려 번 3천만 원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돈은 남 씨가 10여 년간 몫으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저축이었습니다. 실투자금은 작았지만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나는 전세 낀 채 샀을 뿐인데 왜 다 잃은 거지? 남 씨는 한참을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함께했던 지인의 얼굴, 입주민센터에서 본 세입자의 표정, 그날 입금 확인 문자의 시간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남 씨는 결국 천안의 낡은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목재를 다루기엔 손목이 말을 듣지 않았고 예전처럼 주문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단속적 일용직을 알아보러 나갔지만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꺼낸 공구 가방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짓는 일보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오래된 서랍장에서 꺼낸 통장과 신용등급 확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 속에서 남 씨는 가만히 손을 뻗어 그것들을 덮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긴 힘들겠지. 그래도 또 누구처럼 되진 말아야지. 그는 그렇게 중얼이며 구겨진 고지서를 한 장 한 장 펼쳐봤습니다. 남은 생은 긴 투자가 아닌 조용한 회복으로 채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남 씨는 시간이 남을 때 천안역에서 의정부역까지 1호선을 타고 올라옵니다. 3시간 동안 전철을 타고 올라오는 이유는 아마도 인생의 흔적을 확인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어깨에 공구 가방을 걸친 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멀찍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봅니다. 저 안에 내 돈이 있었지.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발길을 돌립니다. 지나가는 전철 소리는 멀어지고 마음 한켠은 늘 무겁습니다. 욕심 부린 것도 아닌데 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단 말인가? 그의 말은 작은 망치 소리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모두가 괜찮다 했던 그 투자. 남 씨에겐 너무도 조용한 실패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